안녕하세요. 기록하며 삶을 창작하는 도르미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3년 동안 블렛 저널을 쓰면서 알게 된 팁을 여러 가지 알려드릴 건데요. 이번 2022년 블렛 저널을 시작하시는 분들께 많은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볼게요. 가장 먼저 마음가짐에 대한 팁입니다. 이 마음가짐, 왜에 대한 부분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니까 꼭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우선 기록에 대한 마음가짐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여러분의 기록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저는 처음 기록을 할 때 나를 이해하고 나의 삶의 방향성을 잡기 위해서 기록을 시작했어요. 이런 의미를 정해 놓는 것은 기록을 유지할 때 도움이 됩니다. 물론 사람마다 그 기록의 의미가 다를 수 있죠. 어떤 사람은 그냥 기록하는 그 순간이 좋아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나중에 그냥 돌아보고 싶어서 할 수도 있고, 저처럼 나를 더 이해하기 위해서 기록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기록을 유지하고 싶다면 다른 사람의 이유가 아닌 나로부터 나온 기록의 의미를 정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다음은 창작에 대한 마음가짐입니다. 블렛 저널을 꾸미는데 스트레스 받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렇다면 저는 여러분에게 테마의 의미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저에게 테마 제작은 일상의 아주 작은 것들이라도 그 의미를 다시 생각하고 내가 추구하고 있는 가치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작업입니다. 재밌기도 하고 나만의 의미를 담은 테마를 만들면 더 자주 보고 싶고 자주 기록할 수 있게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테마를 만들고 있어요. 마치 글을 쓰는 작가가 어떤 주제에 대한 글을 쓰는 것처럼 저는 어떤 주제에 대한 테마를 만드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저는 전통적인 테마를 가끔 하죠. 왜냐면 저는 전통을 좋아하기도 하고 전통에 담긴 가치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이런 식으로 테마를 만들어 가면서 나 자신도 알 수 있고 내가 미처 생각지 못했던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많이 생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처럼 이렇게 테마를 만드는 의미를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블렛 저널은 꼭 꾸며야 하는 다이어리가 아니에요. 나에게 테마가 의미 없다고 생각될 때는 안 꾸며도 되는 사람은 안 꾸며도 되는 거죠. 네, 이렇게 마음가짐에 대한 팁을 알아봤고요. 다음은 실행에 대한 팁을 알아볼 거예요. 왜를 알아봤으니까 어떻게를 알아봐야겠죠. 가장 먼저 기록하는 습관에 대해서 말해볼게요. 많은 분들께서 기록을 지속하기 어렵다고 하세요. 제 개인적으로 그에 대한 5가지 팁을 좀 알려드릴게요. 가장 먼저 습관을 들이는 과정이 쉽지 않다는 걸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습관을 만드는데 지름길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기록하는 습관을 만드는 데까지 2년이라는 긴 시간이 걸렸어요. 사람의 뇌는 기존의 방식으로 돌아가려는 탄성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시간을 자주 들여서 반복해서 훈련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주와 반복만 기억하고 계속 꾸준히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 다음은 행동할 수밖에 없는 환경 만들기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기록하는 습관을 만들지 못하면 자기 탓을 하세요. 하지만 저는 자기보다는 내 주변의 환경을 먼저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핸드폰이 언제나 있잖아요. 그래서 핸드폰은 자주 보시죠. 블렛 저널도 마찬가지로 핸드폰처럼 여기저기 들고 다니면서 가장 가까운 곳에 놓으면 기록하기까지의 과정이 줄어드니까 기록 습관을 만드는 데 더욱 도움이 됩니다. 저도 실제로 핸드폰을 가까이 두는 것처럼 블렛 저널을 항상 가까이에 두고 언제나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아주 작은 목표를 먼저 세우는 거예요. 아주 작은 목표 하나하나가 모여서 습관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블렛 저널에 오늘 날짜를 쓰고 할 일 하나만 쓰면 성공이나 오늘 있었던 일 한 줄 쓰면 성공과 같이 아주 작은 목표부터 자주 반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는 사회적인 인간의 습성을 이용하는 거예요. 어떤 습관이 당연한 커뮤니티에 들어가면 그 습관이 당연하게 형성되겠죠. 기록을 좋아하는 주변 사람들이랑 소통하는 것도 좋고, 제가 운영하고 있는 도르미 채널과 같이 기록 습관이 당연한 커뮤니티에 속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는 나에게 맞는 도구 찾기입니다. 이 세상에 완벽한 도구는 없죠. 블랙저널도 마찬가지예요. 한 3개월 동안 블랙저널을 써보고 나에게 블랙저널이 맞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면 나를 도구에 맞추지 말고 나에게 맞는 도구를 조금 더 찾아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우리 조금 더 유연하게 대처하자고요. 다음으로는 실행하는 습관입니다. 기록하는 습관이 있어도 내가 적은 할 일을 실행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죠. 제가 책을 읽으면서 이 해결책을 찾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집안 대청소를 해야 해요. 그러면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한 느낌이라서 자주 미루게 되죠. 이제 이거를 하위 목록으로 또 나눠주는 겁니다. 그 아래쪽에 한 칸을 들여 써서 하위 목록을 작성합니다. 거실, 창문 닫기 등등 여러 가지 하위 항목으로 잘게 쪼개는 거죠. 이렇게 잘게 할 일을 나누면 내가 무엇을 할지 명확하게 알 수 있어서 더 잘 실행하게 되더라고요. 이건 제 경험담까지 다 포함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나의 첫 블랙저널 책에도 정말 많은 팁이 있으니까 관심이 있으시면 한번 보시는 것도 추천드릴게요. 실행 방법까지 알아보았으니까요. 직접적인 활용 팁을 알려드릴게요. 바로 경제에 대한 팁인데요. 예전에 썼던 블랙저널에서는 낭비되는 공간이 많았지만 요새 사용하고 있는 노트에서는 최대한 낭비되는 공간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도 최근에서야 이 경제적인 활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최대한 페이지 하나를 효과적으로 쓰도록 노력하고 있어요. 여기서 페이지를 경제적으로 쓰는 포인트는 최소한의 여백만을 남기는 거예요. 1년 동안 사용하는 노트도 줄일 수 있고 결과적으로 노트가 차지하는 물리적인 공간도 줄일 수 있으니까 일석이조입니다. 제가 직접 써보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가장 먼저 전을 한번 비교해 볼게요. 제가 전에는 이렇게 썼다는 겁니다. 위아래 양옆에 여백을 많이 두고 아주 짧은 할 일이라도 그냥 한 줄을 할애해서 썼어요. 이런 식으로 사용하면 오른쪽, 왼쪽, 위아래 쪽에 많은 공간이 낭비되죠. 이 공간에 가끔 뭔가를 쓰기도 했지만 거의 대부분은 이렇게 낭비를 했습니다. 이제 쿨을 한번 볼게요. 요새 사용하고 있는 방법입니다. 위아래 양옆의 공간을 최소한으로 남기고 아주 짧은 할 일은 페이지를 2등분해서 양쪽에 적고 있습니다. 긴 할 일은 그냥 평소에 쓰던 대로 한 칸을 할애해서 쓰고요. 그 아래쪽에 하위 할 일은 2칸 정도의 여백을 두고 한 줄에 모두 씁니다. 제가 처음에 쓰던 방식으로는 총 9줄이 할애됐지만 제가 요새 사용하고 있는 이 방법으로는 총 6줄이 할애된 거죠. 이런 식으로 데일리로그의 위아래 양옆 공간을 잘 활용하면 우리 노트를 조금 더 경제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각 할 일 기호에 줄을 맞추는 거예요. 저는 정확히 반을 나눠서 줄을 맞춰서 기입하고 있고요. 하위 목록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2칸 정도 공간을 두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페이지에 낭비가 없는 것도 좋지만 최대한 알아보기 쉽게 잘 정리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다음은 도구에 대한 팁을 알려드릴게요. 블랙저널은 아날로그 기록 도구이기 때문에 활용하는 데 조금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디지털 기록 도구인 노션과 함께 활용하면서 디지털과 아날로그 기록의 장점을 모두 취하고 있습니다. 노션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자면 노션은 디지털 노트 앱입니다. 제가 카드에 달아 놓을 테니까 참고해 주세요. 방해 없이 집중하기 좋은 아날로그 도구와 빠르고 효용성이 좋은 디지털 도구를 모두 함께 활용하면 적재적소에 사용하기 좋겠죠.
제가 이 아날로그와 디지털 기록 도구를 어떻게 병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예전에 이미 영상을 만들어 드렸으니까 카드에 달아 놓을게요.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해 주세요. 이 노션이라는 앱은 제가 매일 블랙저널과 함께 사용하고 있는 만큼 정말 추천하고 싶은 앱입니다. 영상 기획이나 업로드 일정, 그리고 독서 기록 같은 경우도 모두 노션에서 기록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무료 앱이니까요. 한번 관심 가져보시는 것도 정말 좋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사회에 대한 팁을 말씀드릴게요. 블랙저널에서 가장 좋은 장점은 커뮤니티를 활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테마나 형식 같이 뭔가를 개선하고 싶을 때 핀터레스트나 유튜브, 블랙저널 공식 사이트 같이 다른 사이트를 찾아보시면서 적극적으로 내 형식을 개선할 수 있는 거죠. 저도 3년 동안 블랙저널을 쓰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커뮤니티를 활용하면서 저만의 블랙저널을 조금씩 만들어 갔거든요. 물론 그 커뮤니티 안에는 저 도르미의 유튜브 채널이랑 도르미의 클래스 101 강의까지 포함되니까요.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나누고 조금 더 내가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이런 채널이랑 강의에도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블랙저널을 시작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팁을 나눠봤습니다. 뭔가 팁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딱딱한 느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기까지 들어주신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누가 뭐라고 해도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내 마음대로 활용하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하든지 내 자신이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나에게 맞는 방식을 찾아가는 것도 블랙저널의 하나의 재미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혹시나 궁금한 점 아니면 원하시는 콘텐츠 있으면 댓글에 남겨주시고요. 그러면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봐요. 안녕!